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수학적 사고를 담당하는 김용일입니다. 우선 진도를 나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계획서하고 교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강의 계획서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EL 사이트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강의 계획서는 제 블로그에 또 올려놓았으니까 거기에 살펴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이렇게 제가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주소로 가시면 강의 계획서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번 학기에 사용할 교재, 그리고 성적 평가 항목, 그리고 그 항목들의 비중, 그리고 진도,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교재가 두 가지로 수학적 사고는 교재가 스튜어트의 책으로 미분 적분학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연립 1차 방정식 부분을 또 배웁니다. 그래서 교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연립 1차 방정식 부분의 교재는 역시 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가시면 거기에 강의 자료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학적 사고라는 교과목을 선택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연립 1차 방정식 교재라는 부분이 올린 글로 있습니다. 거기에 PDF 파일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것은 그 강의 계획서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진도를 조금 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은 미분, 적분, 그리고 급수, 그리고 나면 이제 교재를 블로그에 있는 그 교재로 바꿔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분, 적분, 무한급수, 이런 것들이 전부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극한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한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극한은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 fx에 대해서 그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는 그 변수를 선택을 해서 특정한 수 a라고 할까요? 그 a로 가까이 접근시킬 때 그때 그 변하는 x의 값을 가지고 fx를 계산을 해보고 그 fx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데 그랬더니 그 fx가 어떤 수 l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가 a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은 l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이것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극한에 대해서 우선 몇 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수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적인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수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그 함수의 식을 가지고 대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을 대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치적인 방법은 a라는 수에 가까운 x의 값을 선택을 해서 그 x의 값에 대한 fx의 값을 계산을 해보고 그것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라는 것을 눈짐작으로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적인 방법은 이것은 물론 미분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그래프를 가지고 그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x를 a로 접근시켰을 때 fx가 그래프 위에서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대수적인 방법, 수치적인 방법, 그래프적인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수치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우선 문제를 한 4문제 정도를 이번 시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세요. 예제 1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것의 값을 추측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x의 값을 1로 접근시킬 거예요. 그럴 때 그 x의 값이 변하면서 그것을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여기에 대입시켰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극한은 x가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x가 1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이것을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1보다 작은 쪽은 왼쪽이니까 이것을 왼쪽에서 간다 라는 뜻으로 좌극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양쪽에서 접근해 올 때 그 두 방법에 의한 값이 모두 존재해야 되고요. 그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극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위의 표를 볼까요? x의 값을 1보다 왼쪽에서 선택을 해서 1로 가까이 가도록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을 선택을 했어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0.5부터 시작해서 0.5, 0.9, 0.99, 0.999, 0.9999 여기까지 가면 1에 충분히 가까이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x에 대입해서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하는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자, 결과를 내보니까 이렇게 표와 같아요. x가 0.5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666667 이렇게 나왔네요. x가 0.9일 때는 0.526316 이렇게 나오고 x가 0.99가 되니까 0.502513 x가 0.999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의 값이 0.500250 x가 0.9999 여기까지 가보니까 함수값은 0.500025 이렇게 되네요. 자, x의 값을 1로 충분히 가까이 접근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가까이 가니까 0.99부터는 0.5라는 값이 반복이 되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0.5000000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0.5로 가까이 가는구나.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접근하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1 위에다가 조그맣게 마이너스 표기를 해서 씁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5다. 이렇게 결론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x의 값을 1보다 큰 쪽에서 1로 접근시켜 보겠습니다. x의 값이 1보다 큰 쪽에서는 1.5부터 시작해서 1.5, 1.1, 1.01, 1.001, 1.0001 충분히 1에 가까이 갔죠?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fx의 값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 값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1.5를 대입하면 0.40000 이렇게 나오고 1.1을 대입했더니 0.476190 이렇게 나오고 1.01을 대입하니까 0.497512 1.001을 대입하면 0.499750 1.0001을 대입했더니 0.49997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역시 어느 정도 가까이 가니까 0.49가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값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속하면 0.499999 이렇게 반복이 되겠구나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0.5에 가까이 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줍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큰 쪽은 1 위에다가 조그맣게 플러스 표기를 합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0.5다. 이렇게 결론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에서 모두 접근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둘 다 존재하면서 같았어요. 우극한도 0.5, 좌극한도 0.5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0.5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물론 나중에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대수적인 방법으로 이게 0.5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교재의 예제 3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의 값을 추측해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x를 0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보내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 정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0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x의 값을 가지고 x분의 sin x라는 값을 계산을 한 결과가 표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니까 0.84147098 마이너스 0.5를 대입하니까 0.95885108 마이너스 0.1을 대입했더니 0.99833417 마이너스 0.01을 대입하니까
0.99998333 마이너스 0.001을 대입하니까 0.99999983 어떤가요? 자, 어느 정도 가까이 가니까 0.99가 반복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값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로 가까이 가는구나 하는 걸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른쪽도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같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결론 줄 수 있겠죠. x가 0보다 큰 쪽에 있는 수 중에서 0으로 가까이 보낼 거니까 1부터 0.5, 0.1, 0.01, 0.001 이 정도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sin x라는 함수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부호가 바뀌는 기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sin x가 될 거고 분모에 있는 x도 마이너스 x라고 바꾸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해서 x를 대입한 값이나 위의 표처럼 지금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나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값을 부호를 바꿔준 거죠. 1, 0.5, 0.1, 0.01, 0.001. 그렇죠? 그렇다면 값은 똑같을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계산기로 역시 계산한 겁니다. 해서 결과를 이렇게 얻은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1.0을 대입하니까 0.84147098. 마이너스 1.0 대입한 것하고 같지요. 0.5를 대입하니까 0.95885108. 마이너스 0.5를 대입한 것하고 같아요. 0.1 대입하니까 0.99833417. 역시 마이너스 0.1 대입했을 때하고 같아요. 0.01을 대입하니까 0.99998333. 마이너스 0.01 대입한 위의 표하고 같죠? 0.001을 대입하니까 0.99999983. 마이너스 0.001을 대입했던 위의 표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역시 x를 0으로 보내보니까 0.99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뒤에 있는 값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0.999999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 값은 1에 가까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론 줄 수 있죠? 우극한도, 좌극한도 둘 다 존재하고 둘 다 1이었어요.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극한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로피탈의 정리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것이 1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확인해 보세요.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수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예제 8번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의 값을 추측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가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선택을 하고 x가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 선택을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 가까이 가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대입해서 x제곱분의 1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1이네요.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면 100이고 마이너스 0.05를 대입했더니 400, 마이너스 0.01을 대입하니까 10,000, 마이너스 0.001을 대입했더니 100만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값이 점점 커질 테니까, 한없이 커질 테니까 이것은 무한대로 접근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무한대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예,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예, 이 값은 존재하는 값이 아닙니다. 예,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 우극한은 사실은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필요하다면 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지요. 예, 그런데 예,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예, 어디로 발산하는가라는 것도 알고 싶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 접근했을 때 무한대로 발산을 했으니까 오른쪽은 어떤가라는 걸 한 번 더 그런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을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보내볼 거예요. 선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0, 0.1, 0.05, 0.01, 0.001. 이 정도면 역시 충분히 0으로 가까이 갔죠.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역시 x제곱분의 1 하는 함수도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제곱하면 같아지니까 x제곱분의 1 하는 값은 같은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x제곱분의 1 하는 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같아요. 예, 이건 우함수라고 합니다. 앞에 있던 sin x는 기함수였죠. 예, 그런데 분모에 있는 x도 기함수라서 같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전체가 같아졌던 거죠. 그래서 전체 함수가 우함수가 된 거죠. 그렇죠? 예, x제곱분의 1 하는 이 함수는 예,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함수 값은 같아요. 예, 역시 위에 있는 표에서 마이너스만 떼고 예, 부호를 바꿔 놓은 거니까 함수 값은 같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본 겁니다. 1을 대입하니까 x제곱분의 1은 1이고 0.1을 대입하니까 100, 0.05를 대입하면 400, 0.01을 대입하면 10,000, 0.001을 대입하면 100만. 똑같죠? 예, 점점 값이 커지고 있어요. 무한히 가고 있죠? 예, 해서 이 경우도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무한대다. 역시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극한 하는 것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좌극한 하는 것도 무한대로 발산했어요. 여기에 같다라고 쓴 의미는 숫자로서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값이 있냐라고 하면 값은 없습니다. 예,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값은 없어요. 그런데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다라고 쓴 것뿐입니다. 예, 무한대다라고 쓰는 것은 값이 점점 커지면서 무한히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값이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무한대다. 어렵지 않죠? 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값입니다. 예,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이 시간은 마무리하고 예,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 이 극한하고 이건 우극한이라고 불렀죠.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 이건 좌극한이라고 불렀죠. 이것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우극한 따로 좌극한 따로 이렇게 계산해 봐라 하고 문제를 주었습니다. 역시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표를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가볼까요? x가 3보다 작은 것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3으로 가까이 보낼 거예요. 2.9부터 선택을 해서 2.9, 2.99, 2.999, 2.9999 그리고 2.99999 이 정도면 충분히 3에 접근해 갔죠? 그렇죠? 그리고 함수 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2.9를 x에 대입하면 함수 x-3분의 2x라는 값은 2x라는 것은 2.9하고 2하고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x-3 하는 것은 2.9-3 하고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분모가 살펴보듯이 2.9-3 하면은 마이너스 0.1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의 역수라는 것이 절대값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자, 그래서 x에다가 2.9를 대입했을 때 절대값이 굉장히 커졌어요. 마이너스 58 이렇게 나왔습니다. 2.99를 대입하면 분모가 어떻게 될까요? 2.99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0.01 아까보다 분모가 더 작아졌죠. 절대값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체는 절대값이 더 커졌을 거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실제 계산된 값이 마이너스 598. 절대값이 아까보다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2.999를 대입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0.001. 절대값이 두 번째보다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값은 절대값이 더 커졌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5998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9999, 2.99999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분모의 값의 절대값은 점점 더 작아져서 0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모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결국 전체의 값은 그것의 역수가 곱해진 경우니까 절대값이 점점 커지겠구나. 절대값은 무한히 가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미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가 2.999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9,998, 2.99999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99,998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값은 점점 커지는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추정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체 함수의 부호를 따지고 전체 함수의 절대값을 계산을 해본 거죠.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구나.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접근시켜 보겠습니다. x가 3보다 큰 쪽에 있게 선택을 할 텐데
3으로 가까이 가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처럼 3.1, 3.01, 3.001, 3.0001, 3.00001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x는 3.1, 3.01 이런 것에 2를 곱하면 되니까 6.2, 6.02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요. 분모는 x-3이니까 3.1이면 3을 빼주면 0.1, 부호는 플러스고 값은 0.1, 그렇죠? 3.01을 대입하면 3을 빼주면 0.01, 부호는 플러스고 아까보다 조금 더 작아졌어요. 절대값이 0.01,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변화가 분모는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으면서 0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렇죠? 근데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그 분모, 분의 1 하는 그 역수는 점점 절대값이 커지고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2x라는 값이 곱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2x라는 값은 x의 값이 플러스니까 2를 곱해도 플러스가 되지요. 그렇다면 무한대로 가는 값에 플러스가 곱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여기 표에서처럼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3.1을 대입하니까 결과가 62, 3.01을 대입하니까 결과는 602, 3.001을 대입하니까 결과는 6002, 3.0001을 대입하면 결과는 6만 2가 되고 3.00001을 대입하니까 결과는 60만 2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 값이 점점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씁니다.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는 무한대다. 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발산하는 거고 우극하는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발산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좌극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값이 있지는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극한도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그 경향은 알 수 있지만 값은 존재하지 않죠. 예, 그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극한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예,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